최근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40년 이래 최고의 인플레이션 기록을 이미 갈아치운 바 있고요. OECD 국가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두 자리 숫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6월 소비자 물가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 올랐고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 속에 미국의 연준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앞을 다투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지표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하락할 전망해 보이는 긍정적인 청신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포커스 뉴스톡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세 가지 시그널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 금리 인상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연준의 선택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뉴스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초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기 풍선처럼 인플레이트, 즉 부풀어 오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순 교수님이 집필한 경제 언론을 보면 인플레이션이란 일반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 과정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물가 수준, 제너럴 프라이스 레벨이란 개별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 물가의 높낮이를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원인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요 견인,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은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처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총 수요 곡선이 위로 이동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비용 상승,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오른쪽 그래프에서처럼 유가, 원자재 가격 등 비용이 상승하여 총 공급 곡선이 위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이후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 수요 견인 요인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대란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이 기름을 부어 물가 수준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는 OECD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8개 OECD 회원국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가 9.6%, 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코어 물가 지수는 6.4%를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미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인플레이션이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지난 5월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 8.6%,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에 달했습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도 만만치 않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6월 기준 EU 27개 회원국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8.6%, 근원 물가 지수는 3.7%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추세선이 거의 수직선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년 동기 대비 6월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 6%를 기록했고요. 근원으로는 3.4%에 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미국 연준 의장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980년대 초 악몽 같았던 두 자릿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인플레이션 저격수,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별명이 붙은 폴 볼커 의장의 말입니다. 나의 임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을 죽이는 것이고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근본적인 역할은 오늘 1달러로 살 수 있는 만큼을 내일도 살 수 있다는 경제 주체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잡아야 한다는 그의 단호한 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에서 다시란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 기대를 목표 금리 수준에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닷가에 정박한 배의 닷처럼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대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 금리 2%에 묶어 두어야 한다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피크 아웃될 세 가지 긍정적인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근원 PCE 가격 지수의 하향 추세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지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CPI, Consumer Price Index, 즉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동부 노동통계국,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지요. 다른 한 가지 지표는 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즉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우리나라는 없고 미국은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매월 발표합니다. 이 두 가지 지표 중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기준금리 결정 시 선호하는 지표는 PCE 가격 지수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CPI는 도시거주 소비자를 위주로 하나 PCE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지방거주 소비자 및 비영리 단체 등 포괄적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PCE는 가격 지수 산출 시 과거와 현재를 가중 평균하고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 효과를 유연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과거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는 CPI보다 실제치에 근접합니다. 또 CPI는 주거 비용 가중치가 42.1%나 되어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PCE는 주거 22.6%, 의료 22.3% 등으로 가중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는 2년마다 품목과 가중치가 업데이트되어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PCE는 분기마다 신상품 출시, 소비자 선호도 변화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FOMC가 물가지표로 PCE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PCE 가격지수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PCE는 지난해 5월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으나 금년 3월 6.6% 최고치에 달한 후 5월까지 연속 3개월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코어 PCE 가격 지수입니다. 금년 2월에 5.3% 정점을 찍고 5월까지 연속 4개월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PCE 데이터들은 오는 7월 26, 27 양일간에 걸쳐 열리는 FOMC에서 정책 결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오는 7월 13일 대표 물가 지수 지표인 6월달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론 CPI도 참고하겠지만 FOMC는 기준금리 정책 결정 시 PCE 동향을 더 중요시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그널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리막세로 반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0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즉 BEI로 측정이 됩니다. 여기서 BEI란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10년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을 뺀 금리를 말합니다. 물가 연동 국채란 트레저리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시큐리티스, 즉 TIPS를 말합니다. TIPS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연동되어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주는 채권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10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 지난 4월 21일 3.02%에서 정점을 찍은 후 7월 8일까지 2.37%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한편 중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5년 포워드 인플레이션도 같은 기간 2.67%에서 2.12%로 하락했습니다. 여기 미시간대가 매월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도 앞에서의 결과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즉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월에 5.4%로 정점을 찍고 5월 5.3%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1%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시그널은 원자재 가격 급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 배럴당 $120에
육박하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7월 5일 $100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7월 8일 현재 $105 수준으로 다소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봄에 비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에서 지정학적 의견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금속, 곡물 등 다른 원자재 가격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듯이 금년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 하락한 설탕으로부터 반토막 이상 하락한 니켈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급부상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고 피크 아웃될 세 가지 시그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다투어 금리 인상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의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란 기술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즉 역성장을 기록하는 시기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경기 침체 정의는 좀 다르지요. 미국 전미경제연구소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은)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이 되고 실질 GDP, 고용 산업생산, 도소매 판매의 하락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경기 침체를 정의합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미국 GDP는 1분기에 마이너스 1.6%의 역성장을 기록했지요. 오른쪽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Now 7월 8일 현재 1.2%의 마이너스 성장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2분기 확정치는 8월에 발표되지만 일단 추정치로 연속 2분기 역성장이어서 기술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8일 발표된 고용지표가 아직 견조하여 전미경제연구소가 공식적인 경기 침체를 당장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과 2년물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역전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예외 없이 평균 10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장단기 금리차가 일시적으로 역전되었다가 정상적으로 되돌아가길 바라지만 향후 이런 역전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 파월 의장의 선택지는 진퇴양난입니다. 금리 인상 페달을 밟아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을 잡자니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이 최대의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월가에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CNBC는 연준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 침체를 감수할 수 있고 마침내 경착륙 가능성까지 인정한 파월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가의 전문가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도 기준금리를 2.5%로 올려서 경제가 흔들리고 주가가 폭락하자 파월 의장은 2019년 1월 긴축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S&P 500 지수가 21.1% 하락하여 1970년 이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나 네드 데이비스 연구소
수석 전략가 에드 클리스올드는 금년 하반기 이후 뉴욕 증시가 약세장을 뚫고 강세장으로 반전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추세 전환에 필요한 5가지 조건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하락,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 얕고 짧은 경기 침체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조기 해결, 기업 실적 유지 등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오늘 살펴본 인플레이션의 피크 아웃 청신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가능성에다 나머지 조건들이 충족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 코너입니다. 첫째,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OECD 평균 9.6%, 미국 8.6%, 유로존 8.6%등 40년 이래 최고로 치솟고 한국도 지난달 외환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6%를 기록하였고, 둘째, 그러나 근원 PCE 가격 지수의 하향 추세, 기대 인플레이션의 내리막세 반전, 원자재 가격의 급락 등 인플레이션 정점 피크 아웃에 3가지 긍정적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파월 의장은 무조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지만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추진은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부추겨서 연착륙에 실패할 수 있어 선택지는 진퇴양난으로 보이며, 넷째, 금년 상반기에 뉴욕 증시가 52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으나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지정학적 위기 해결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하반기 이후 강세장으로 반전할 수 있으므로 시장의 이러한 추세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연결하면 오늘 영상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커스 경제톡은 뿌리가 단단하고 줄기가 꼿꼿하며 잎새가 풍성한 경제나무를 가꾸면서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경제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